자, 근데 이런 지금까지 국통맥을 봤는데요. 이런 성급한 일반의 오류로 단군조선, 기자, 그다음 위만 이런 잘못된 맥을 가져왔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죠. 조선상고사 121쪽에 기존 역사서에서는 삼조선이란 용어를 단군, 기자, 위만의 세 왕조로 잘못 해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멋진 말씀이잖아요. 이 정확하게 깨뚫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단재신청 명언이 하나 더 있는데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역사. 예. 조선 왕조실록을 어젯밤에 제가 잠깐 봤는데 어떤 그 상소문에서도 유교의 근본인 이 경을 읽고 또 하나는 역사를 읽으라고 해요. 왕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역사를 모르는 자는 리더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대전에 서대전 공원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 동상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한 가닥의 실처럼 아직 남아있는 국가의 명맥을 지켜내고자 할진데 역사를 버리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독사실론 서론의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7일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8월 27일 제 생일인데. 하여튼 이런 명맥을 지켜내고 할진데 역사를 버리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 한 가닥 실처럼 일제히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분은 역사를 찾으려고 모든 걸 바치셨죠. 예. 1910년도에 안정복이 쓴 동사 강목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중국으로 망명하시고요. 고구려 영토를 여행하면서 강개토 대왕에도 답사하고 그런 유적지들, 집안시 같은 데 다 보시고 나서 조선 상고사를 이렇게 쓰십니다. 그게 삼한 강경제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 한 단국에 대해 조금은 다르지만 하여튼 삼한 강경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열국시대의 북부와 동부를 얘기하시면서 위만의 근거지와 한사구는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서 구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의 가르쳐왔던 일제 조선시대부터 쭉 가르쳐왔던 국통맥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이 윤대현 교수님이신데요.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와 정말 멋지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고대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 숙종 때부터였던 것 같다. 숙종 때 평양에 기자묘와 사당을 만들고 기자를 국가제사에 포함시킨다. 유학의 강화에 따라 모아사상이 영향했던 것 같다. 고려 후기에 오면 고조선을 전조선, 기자조선을 후조선이라 부르면서 이들을 같은 직에 있었던 전후 관계로 체계하였고 이때부터 기자의 후손이 준왕의 정권을 빼앗아 건국대 위만조선과 위만조선이 망하고 그 자리에 설치된 한사군도 함께 우리 역사의 주류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전조선, 고조선과 후조선, 기자조선에 위만조선을 더하여 삼조선이라 부르게 이르렀다. 이러한 체계는 근세 조선시대도 그대로 이어졌다. 강복대 우리 역사를 체계하면서 위의 체계에서 기자를 삭제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기자가 조선에 왔다는 이른바 기자 동네서를 부인하는 주장들이 있으므로 굳이 기자를 우리 역사의 주류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기서 참고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당시 학자들이 생각한 기자의 망명지는 조선 반도 평양이었다는 것이다. 기자를 우리 역사에 삭제한다면 기자의 후손인 준왕의 정권을 빼앗아 건국대 위만조선이 망하고 그 자리에 설치된 한사군 등은 수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건들이므로 함께 삭제되어야 했다. 그런데 기자만 삭제되고 나머지는 우리 역사의 주류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정확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 기자에 대해서 뭐 평양에 왔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한사랑의 뒤에 4대 왜곡 부분에 있지만 간략하게 볼게요. 사마천의 송미자 세가에 보면 봉기자의 조선이라고 했고 이 불신야라고 했는데 조선의 유학자들은 앞에 부분만 읽어요. 불신야는 요거를 읽지를 않아요. 주무왕이 기자를 봉했다는 거죠. 조선 반도에. 그래서 평양에 왔다라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생각하게 되고 근데 뒤에는 신화로 삼지 못했던 이 사마천의 양심의 발언 요것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고려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려 숙종 때 예부에서 건의를 합니다. 기자의 사당을 평양에 건립하고 제사를 시행하자 해가지고 1102년 알아주세요. 1102년 10월 임자 초하루에 예부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교화와 예의가 기자로부터 비롯하였음에도 사전 제사 지내는 그런 목록에 법전에 등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무덤을 찾고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소서 하니 숙종 임금이 이를 종지, 이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1102년에 그래서 이 기자 사당이 평양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땅도 제사 지내라고 만들어주고 사당도 하고, 그래서 기자는 매월 1일과 15일 두 번씩 이렇게 제사를 올리게 돼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보면 정척의 상소분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대한사람 사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세종대왕 때 정척이라는 사람이 평양을 갔다 오니까 기자 사당이 있고 당구는 남북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기자는 북쪽에 있고 당구는 동쪽에 모셔져 있으면서 거기에 기웃살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전세살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425년도 세종 시절에 세종대왕 때 평양에 단군 사당을 짓고 이렇게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봄, 가을 일본에 1년에 2번밖에 제사를 못 올리게 돼요. 단군 왕금의 영신이 계시다면 기자보다 못하게 그 후손들이 대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는 1년에 24번, 단군은 딸랑 2번. 나머지 시간은 그냥 다 굶는 거죠. 자,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하여튼 이런 잘못된 대한의 국통맥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자, 기준왕, 위만 이런 얘기 쭉 했는데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대한상고서 4대 왜곡의 실체 144쪽에서부터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은 자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